왜 중국의 유동성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 중국이 돈을 찍으면 코인 시장도 올라가고 모든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청개구리세요? 저희 코인이슈 경제 채널 말고 다른 코인 커뮤니티 그리고 중국 뭐 유튜브 채널들 코인 유튜브 채널들 아마 이 중국 관련 얘기들 다 다뤘을 겁니다. 저희도 오늘 썸네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유동성 공급 돈풀기 시작 코인 불장 갈까? 물음표 딱 붙여놨어요. 아마 다른 채널들도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때문에 코인 시장이 상승할 겁니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폭등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을 겁니다. 저희는 청개구리죠. 저희 하우스에서는 뷰가 살짝 다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돈 찍어낸 거 190조 원이 유동성 공급된다 그러죠. 저는 직접적으로 코인 시장의 상승을 들어간다? 코인 시장 상승을 영향을 준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글로벌 M2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으로 자본이 들어간다. 그거는 인정. 오케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지언정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코인 시장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왜 회의적으로 보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발 자산 유입이 왜 코인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지. 자, 우리 그동안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대. 대기 몇 달 전부터 방송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중국에서 드디어 홍콩 시장이 열린다. 홍콩은 중국의 금융창구잖아.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중국계 코인들 떡상할 거다. 코인 시장 폭등할 거다. 실제로 어떻게 됐죠? 실제로 코인 시장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때도 저희 하우스 코인 가격 빠진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거 악재라고. 홍콩이 얼마나 안 좋고 중국이 본토가 얼마나 금융창구가 안 좋으면 코인 시장을 열까 악재이기 때문에 이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1년 전으로 올라가 볼게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 리오프닝 때문에 중국이 미친 듯이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고 중국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정책이 회복된대. 부동산 가격도 회복된대. 어떻게 됐죠? 저희 하우스에서는 숏배팅에 걸었습니다. 경제 회복 안 될 거예요. 코로나 리오프닝 효과 없을 겁니다.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중국의 리오프닝 없었습니다. 코인 시장도 오히려 더 떨어졌죠.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중국이 돈을 풀면 그 돈이 우리 코인 시장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이번에 인민은행에서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7일물 레포 금리를 뭐 1.7에서 1.5% 인하를 하고 지급 준비율을 50bp 인하했어요. 뭐 이거 중요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예전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상업은행을 거쳐서 줬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부터 어떻게 됐죠? 주담대 금리를 내리면서 정부에서 직접 국민들한테 보낼 수 있게끔 요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죠. 중앙은행이 그 은행한테야 국민들한테 돈 줘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지네 중국 채권 사고 있죠. 야, 어차피 국민들 돈 줘도 회복 못 돼.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중앙은행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 채권 샀어? 오케이, 우리 채권 던져줄게.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더 이상 못 살 거야. 얘네 채권 샀던 애들 울고 있죠. 그래서 또 법적으로 상업은행들 너네 중국 국채 사지 마. 법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자, 그럼 볼게요. 왜 중국의 유동성 정책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 중국이 돈을 찍으면 코인 시장도 올라가고 모든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코인이슈니? 왜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청개구리세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왜 그럴까? 중국이 돈을 찍으면 어제 중국 증시 4% 이상 말아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오를 겁니다. 중국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원자재, 뭐 원유, 철강, 구리,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고 그리고 원유 가격도 오를 거예요. 위안화도 살짝 강세로 들어갔죠. 좋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중국에 이번에 돈 찍는 돈 풀기 정책을 뭘로 비유를 하자면 수세 비유를 하고 싶어요. 지금 중국이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펜션에 가서 숯을 피우고 이제 고기를 먹었어. 숯이 2시간짜리인데 1시간 40분 정도 됐어. 숯이 이제 죽을랑 말랑해. 근데 거기다가 뭐 물을 뿌리던가 아니면 뭐 살짝 이렇게 뭐 그 있죠 뭐 그 숯 좀 살리는 거 조금 더 오래 가는 거 그거를 살짝 뿌렸어. 그래서 1시간 40분, 2시간 20분까지 갔는데 2시간 20분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불이 점점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중국이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수세 비유를 하자면. 곧 꺼진다.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른다.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활활 타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거 오래가지 못한다. 자, 중국이 190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 돈을 찍는데.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공급 측면에서는 어때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돈을 푼대 국민들이랑 은행한테 시중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어떻다? 호재죠.
호재죠. 자, 정부가 돈을 찍어서 시장에 돈을 풀어줬어. 근데 그 돈으로 갖고 수요를 하는, 그 돈을 받는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호재야. 근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미지수라는 겁니다. 자, 중국 정부가 돈을 썼어. 돈을 뿌렸어, 국민들한테. 야, 너 돈 써? 너네 사 먹어? 그럼 볼게요. 내가 중국인이야. 정부가 돈을 주면은 그 돈을 지금 소비를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엊그저께 복덕방에 갔더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내 자산의 가치가 10억이었다면 3억으로 떨어졌어. 근데 정부가 돈을 줬네. 자, 그 돈을 갖고 뭐를 할까? 소비를 할까? 명품으로 살까? 야, 꽁돈이다. 명품이나 사자 그럴까? 내 자산이 10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 20%가 넘어버렸어. 소득은 당연히 이전보다 줄겠죠. 월급도 줄었고 내 자산의 가치도 줄었고 정부에서 돈을 줬어. 그 돈을 갖고 뭘 할까? 저축을 하겠죠. 그렇죠.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소비할 거 딜레이 시키겠죠. 지연시키겠죠. 나중에 소비를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중국 국민들의 자산 가치도 쭉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 그 전체 부동산 가격이 100만 원을 가정해볼게요.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어. 그러면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중국 국민들의 자산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은 겁니다. 그럼 내 재산이 반토막이 날아갔는데 중국 정부가 돈 준다고 해서 그거 소비한다고? 소비를 할까? 여러분들이면 하시겠어요? 나는 저축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디플레이션이죠.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 물가가 하락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소비를 어떻게 된다? 물가가 하락하면? 제가 예전에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할인마트의 비유를 한번 해드렸었죠. 기억하세요? 자, A라는 마트에서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아. 전자제품을. 근데 80만 원으로 낮췄어. 야, 100만 원짜리 상품이 80만 원에 판대. 처음에는 막 좋아. 미친 듯이 사. 야, 20만 원이나 할인해준대. 마지막 세일이래. 근데 8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또 할인을 해. 50% 할인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떨까? 이때부터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80만 원대 샀던 수요보다 50만 원대 수요는 좀 더 줄어들어요. 왜?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는데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야. 소비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낮췄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얘네 30만 원까지 낮추겠다. 좀만 기다려보자. 소비를 더 기다리죠.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소비를 늦게 합니다.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 처음에 5%, 그 기준금리가 5%에서 그 금리를 내렸어. 4.5로. 그러면 야, 몇십 년 동안 5% 보다가 4.5? 오케이. 대출 미친 듯이 받아. 근데 4.5에서 4까지 내렸네? 대출 수요? 줄어듭니다. 왜? 3.5, 3, 2, 1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간사하거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중국의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왜?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싸게 던져야 돼. 그럼 지금 중국 정부에서 돈을 준대. 소비를 할까 안 할까? 국민들이. 안 하죠. 자산의 가치도 떨어졌고 월급도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중국이 돈을 푼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우리 코인 시장도 상승하고 미국 주식 시장도 막 상승하고 좋아진다? 가만히 썰이죠. 지금 중국은 누구랑 굉장히 비슷하다? 중국은 잃어버린 20년, 30년 일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우리 일본을 보고 알 수 있었잖아요. 일본이 20년, 30년 동안 돈을 풀었어.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돈을 풀었어. 경제가 살아났나요? 디플레이션 늪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왜? 한 가지 교훈이 있었죠. 정부가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어도 국민들이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다? 말짱 꽝이다. 지금 중국이 해당되잖아요. 버버리, 까르띠에 중국 매출 20에서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 명품 시장의 그 매출 시장이 한 500조 원 규모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에 16%가 중국이 해당됩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지금 명품 소비가 급감했어. 무슨 뜻이에요? 비싼 거 명품 보여주는 거 안 쓴다는 겁니다. 사치품을 샀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필수 생활, 먹는 거, 마시는 거, 명품으로 기분 전환하지 않고 그냥 노는 거. 기본 소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치품 소비에서 기본 소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소비는 지금 당장 돈을 푼다 그래서 시장 심리는 살아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한 몇 달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해되셨나요?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중국이 돈을 풀어서 어떻게 될 건지 일본이 어떠한 과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은 중국이 돈 찍는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폭등한다 상승한다 이런 분석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돈을 찍음으로써 글로벌 M2가 계속해서 높아진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거다. 그건 오케이. 그러나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한다. 그건 노. 자, 이것까지 기대하신 분들 계시던데. 코인이슈님, 중국이 돈 풀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찌라시들 있잖아요. 절신선이 중국이 뭐 비트코인 시장 개방한다고 얘기했었고 크립토 규제까지 풀 수 있을까요? 자, 어떨까? 중국이 크립토 규제까지 풀 수 있을까? 돈도 풀었는데 크립토 규제 못 풀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립토 규제를 풀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은 왜 중국이 크립토 시장을 규제했는지를 아예 이유 자체도 모르는 거야.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한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내가 중국에 100조 원이 있어. 중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까? 없다고 생각할까? 100조 원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들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 돈을 갖고 이 부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던가. 영국도 뭐 왜 부자들 많이 빠져나가니까 뭐 어디가 좋을까? 뭐 싱가폴? 아니면 뭐 스위스? 다른 나라로 가야지. 다른 나라로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크립토 시장이죠. 그럼 중국이 이렇게 힘들다는 건 힘든 상태에서 자, 볼게요. 정리해서. 중국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돈을 찍고 있고, 힘들어서 돈을 찍는데, 여기다 크립토 시장까지 개방해준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돈 찍는 거 그 돈 갖고 해외로 나가. 중국 필요 없으니까 중국에서 살지 마. 그 뜻이에요. 중국이 돈을 찍으면 크립토 시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겠죠. 못 나가게끔. 보안 철칙을 미친 듯이 해야겠죠. 돈 못 빠져나가게끔. 왜? 중국 정부 돈 찍는 이유가 국민들한테 주기 위함이니까. 소비를 하기 위함이니까. 중국의 크립토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냐면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할 때, 중국이 힘들 때, 더 이상 미국과 싸우면서 지지치고 나갈 때, 그때 개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유동성 정책 돈 풀기, 물론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그러면 뭐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까울 수 있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왜? 중국에서 이렇게 좋다 그러면 어쨌든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기업들 주식도 주가도 올라가요. 그럼 미국 증시가 좋다는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좋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좋다. 우리 코인 시장에. 그러나 직접적으로 때릴 수는 없다. 상승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돈 풀기. 요거 영상 하나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중국 돈 풀어서 뭐 코인 시장 급등한다 뭐 한다. 제발